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하셨나요? 지금 시즌이 웨딩 관리 시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웨딩 관리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들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샵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 다 체크를 해보세요.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 체크하셔서 우리 고객이 저희 여기 있어요. 저희 웨딩 관리 잘할 수 있어요. 봄철 피부 관리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문제성 여드름이라든지 문제성 피부라든지 이런 변화하는 계절에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옷이 많이 얇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참 관리 잘하는 샵이에요. 저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자꾸만 알리세요. 찾고 있어요. 고객님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찾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경로에 없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내비게이션 등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객님들이 이제 찾아오실 때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네이버 길찾기든 다양한 방식, 우리가 알려주는 길찾기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어떤 어플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고객이 나올지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카카오톡 퍼스널, 그 다음에 뭐 문자, 전화, 네이버 톡톡,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당근, 인스타그램, 스레드, 뭐 안 하는 거 없이 유튜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저희 여기에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뭘 잘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걸 잘해요 라는 이야기를 고객들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는 등록을 해놓고 리뷰, 원장님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리뷰, 모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시는 건 저희의 몫이다. 그 부분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내비게이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는 요렇게 티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 아이나비 에어, 아틀란 요렇게 해서 조금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가장 뭐 유명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네이버 지도 아니면 카카오 내비 많이 사용들 하시죠. 티맵이라든지 아이나비 에어라든지 뭐 아틀란이라든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내가 티맵은 아는데 아이나비는 아는데 아틀란은 처음 들어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티맵은 이제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셨고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죠. 요즘에 카카오 앱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도 아이나비나 아틀란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고객님들 차량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들 있죠. 아니면 내 차에는 내비게이션 옵션을 안 달았어. 그래서 그 옵션을 별도로 달았어 라고 했었을 때 많이 배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나비나 아틀라는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뚜벅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 뭐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시고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에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을 켠다는 것 자체가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대상하고요. 대상 자체가 차량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나 걸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티맵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티맵은 우리가 등록하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티맵을 검색하고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우리 샵이 다른 사람이라도 등록을 해줬는지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 검색창에다가 우리 샵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샵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동명의 다른 샵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 샵이랑 이름이 그러니까 전국을 이제 찾게 되겠죠. 전국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샵이 나오면 다른 장소 등록, 찾으시는 장소가 없다면 등록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새 장소를 등록합니다. 새 장소를 등록하기. 그런 다음에 이제 사진은 최대 30장까지 장소에 대한 이름, 그리고 주소. 만약에, 만약에 그 주차장이 저희 건물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 건물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 주소 말고 상가 주차장으로 또 안내가 돼야 되잖아요. 상가 주차장은 또 입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지도에서 선택 클릭하셔가지고 수기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서 고객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찝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업종 뷰티 메뉴가 없어요. 티맵에는 뷰티 메뉴가 없고 생활 편의 또는 기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종 상세 태그, 피부 미용, 에스테틱, 체형 관리, 우리의 주요 업종 항목들을 추가하시면 되고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는 등록이 안 돼요. 휴대폰 번호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번호 있으신 분들 지역번호 사용하시고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이버에서 준 번호 있잖아요. 0507 요거 한번 넣어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면 전화번호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휴대폰 번호는 제외하고 다른 번호가 등록이 되는지 체크하셔서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에서도 내비게이션에서도 매장 정보를 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쉬는지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볼 홈페이지가 있는지 그 외 기타 부가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왜 모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이런 부분들을 왜 모으고 있을까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분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객이 사실은 저희 업종 자체가 워낙에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매장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다른 업종들은 그냥 근처에 한식 먹고 싶은데,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족발이 먹고 싶은데, 지금 영업하고 있고, 주차가 가능하면서 애견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어린이, 유아시설이 있는 그런 조건들을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내비게이션이 보여주기 위해 이런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다 체크해 넣으세요. 정보가 많을수록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노출해 주려고 해요. 더 많이 노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넣어주시고, 이제 요런 티맵이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들은 디테일하게 일요일은 쉬어요. 뭐,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해요. 수요일은 몇 시까지 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영업시간을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 내용들을 다 복사해 놓으세요. 다른 데에다가도 다 쓸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다 쓸 거예요. 그 다음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이거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고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하면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싹 내가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네이버 지도에 뿌려줍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가 네이버 지도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들 하나하나 등록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가입 및 기초 세팅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많이 써요. 카카오 앱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원랩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원랩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카카오 내비로 넘어오게 됐어요. 카카오 내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카카오는 이 부분이 특징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리뷰,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된다면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들. 혹시 그 기능 이용해 보셨나요? 너 어디쯤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카카오 내비에 내 위치를 친구한테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경로를 친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얘 어디쯤 와 있군. 몇 시쯤 도착하겠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이렇게 가까운 소통, 가까운 지인들 간의 소통이 강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친구가 너 어디쯤 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어디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내비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나 여기에 있어. 나 여기에 있고 가는 중이야.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이 막 연결이 되니까 카카오 내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의 위치를 보려면 나도 카카오 내비가 깔려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를 사용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카카오 채널이죠. 카카오 채널. 이 채널을 사용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별도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네이버는 자동으로 연결을 해줬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채널톡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셔서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인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인증하시면 동기화가 돼요. 내용에 대한 동기화가 되고 카카오 내비에도 리뷰가 쌓여요. 그 내비에도 리뷰가 쌓입니다. 이거 많이들 옛날에 그 진짜 맛집 찾기 요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저장, 카카오 내비에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경험을 했었는데 그 삼겹살집을 가려고 했는데 본점이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 분점 1, 분점 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가게 상호명을 치니까 가려 찾아가려고 상호명을 치니까 본점, 분점 뭐 분점 1, 분점 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장 개수가 본점은 한 140개 정도가 됐었고 분점 같은 경우에 분점 1은 뭐 한 몇 개 정도였지? 한 40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0개, 본점은 140개, 분점은 40개.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이 여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긴 간 건데 분점 1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점이 훨씬 더 이 저장 개수가 많은데 본점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분점이 더 맛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옮기게 됐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집 조금 유명하네? 근데 저장 개수가 140개가 본점이네?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본점으로 가는 거예요. 잘 되는 데가 더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
카카오네비 저장, 리뷰. 이런 부분들도 카카오네비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카카오네비도 이제 카카오네비가 아니라 카카오맵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첫 페이지를 첫 페이지를 쭉 내려보시면 장소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첫 페이지를 내려보면 쭉 내려보면 그리고 카카오 맵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 어디야 묻지 말고 원하는 친구에게 위치 공유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런 부분들 가까운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소규모적인 그런 커뮤니티를 카카오 맵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 저희는 이 장소 제한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장소 제한으로 들어가서 매, 매장 관리 등록. 매장 관리 등록. 우리는 사업주니까 나의 매장을 관리할 거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라면 등록해 보세요. 저희 매장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매장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요 신규 장소 등록이나 제한할 장소 검색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매장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카카오톡 로그인, 그다음에 뭐 요렇게 해가지고 계정 나오는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계정이 개인 계정 따로, 매장에서 운영하는 계정이 따로라면 매장 계정으로 등록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툭 하게 되면 내 개인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매장 계정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매장 계정을 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 동의하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만약에 우리가 채널을 이미 운영하고 계셨던 원장님들이라면 거기에서 사업자 번호나 이런 부분들 다 인증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동을 시켜주거든요. 카카오 채널이랑 카카오 맵이랑 연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기 해서 이제 우리 채널이랑 같이 연결하시면 채널에서 카카오 맵을 관리하실 수가 있게 돼요. 검색을 해보시고 조회하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뭐뭐뭐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 필수 항목들 있고 선택 항목들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체크해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 등록에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개인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한 번 더 첨부해 주시면 이제 최종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 매장 조회하기를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한 번 더 봅니다. 봤더니 카카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매장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카카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매장입니다. 상세 매장 정보 입력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까 이제 입력하셨던 내용들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이 피부 관리 관련한 업종 중에서 카카오가 제일 검증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채널도 그렇고 카카오 채널도 그렇고 맵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창업 초반에 외부 컨텐츠가 쌓여있지 않았을 때 빨리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외부 컨텐츠에 혹시라도 카카오가 봤었을 때 마사지 아니면은 뭐 무슨 통증 관리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걔를 다 긁어와요. 그런 다음에 안마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키워드는 안마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마 시술소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피부 관리로는 인증을 안 해주겠다. 그렇게 자꾸 반려를 해요. 안 된다고. 검증 안 됐다고.
이 부분이 인증이 되려면 외부 컨텐츠가 쌓이지 않은 초창기 때 빨리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주시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원장님 한 분이 지금 채팅창에서 같은 경험을 하셨대요. 같은 경험을 하시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컨텐츠를 다 지우던지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받으셔야 돼요. 인증 안 해도, 인증 안 해도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카카오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한 5번 정도 넣어봤거든요. 서류 보강해서 넣어보고, 이거 해서 넣어보고, 기다리고 뭐 했는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한 3번째까지인가? 한 두세 번째까지는 그냥 서류가 안 맞대요. 서류가 원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서류가 뭐냐?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을 보내래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미용 그거 영업신고증을 다 보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했더니 마지막에 나온 답변이 그거였어요. 너네 외부 콘텐츠에 키워드가 그렇게 많던데 그걸 증명해. 안마시술소로 등록된 사업자를 가지고 와. 그래서 오케이 안 할게 라고 이제 오케이 안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창업 초창기에 빨리 하세요. 사업자가 나왔다 그러면 카카오 채널이랑 카카오 맵은 쓰든 안 쓰든 내가 이거를 앞으로 쓸지 안 쓸지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등록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아직 창업 초기라면, 외부 온라인 컨텐츠들이 많이 쌓여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꼭 만들어 놓으세요. 꼭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제 영업 요일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나오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카카오 내비를 찍고 우리 샵을 오려고 했어요. 우리 샵을 오려고 했는데 카카오 내비에 이렇게 떡하니 떠요. 헤리티지 스파, 휴무일, 아니면 원장님들이 식사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 별도로 있다면 여기에 떠요. 그 식사 아니면은 준비 중. 그럼 고객이 클릭하고 요 시간대에 여기는 지금 방문이 어렵구나. 쉬는 날이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추가를 해주시고, 그 외에 이제 휴무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등록이 되죠. 워낙에 우리나라의 네카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등록이 되니까 충분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이게 동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동기화가 안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연결, 요렇게. 채널 연결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게. 네이버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네이버 톡톡을 이용해가지고 고객이 문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랑 동일한 이 채널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증빙 자료, 이제 피부 미용 자격증, 그 다음에 영업 신고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 첨부하셔야 돼요. 카카오가 제일 빡세요. 사실 사업자를 냈다는 것은 뭐예요? 피부 미용 사업자를 냈다. 영업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신고 허가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왔으면 이 영업 신고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희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보강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됐으면 다른 내비게이션들이랑은 다르게 내부 검토를 합니다.
내부 검토를 해서 해줄지 말지 카카오가 결정을 하게 돼요. 일단 내부에서 심사해보고 괜찮으면 올려줄게. 이게 좀 기다리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반려나면 전화 연결은 안 돼요, 원장님들. 카카오랑 네이버는 전화 연결이 안 돼요. 많죠. 카카오, 네이버, 인스타,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 이런 데는 전화 연결이 아니라 무조건 이메일 아니면 채팅으로 1대1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려받으셨다면 뭐 때문에 그러냐, 필요한 서류가 뭐냐,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카카오 내비에서도 직접적으로 매장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한 건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기가 달렸어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채널은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채널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또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알아서 올려주시는 부분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너무 어렵고 카카오고 뭐고 뭐 나는 모르겠다. 나는 우리 매장 정보 안 하고 그냥 우리 매장만 찾아오게 하고 싶다. 우리 매장 주소만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직접 등록만 하시면 돼요. 카카오 내비를 까세요. 카카오 내비를 깔아서 그 첫 번째 화면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장소 제보. 카카오 맵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제보하겠다. 등록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짧게, 우리 샵 주소, 뭐, 그 다음에 뭐 정보, 이런 부분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보를 하는 거죠. 이거 카카오에 등록 안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자 제공동의 제보하면 끝! 간단하지만 매장 정보나 기타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이나비로 넘어갈게요.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중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내비게이션이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나비 에어 검색한 다음에 설치하시면 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 설정 들어가서 아까 그 카카오 랩이 들어갔었던 제보하기.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매장을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매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매장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하게 되면 신규 제보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제보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카메라가 있는지, 장소가 있는지, 도로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막 제보하는 거예요. 여기 사고 났어요. 여기 카메라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저희는 저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등록을 할 거니까 장소 정보에 대한 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잘못된 위치라면 잘못된 위치예요. 아니면은 없다면 우리 매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등록할게요. 라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장소명은 뭐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뭐다. 그리고 뭐 이제 제보 지정. 우리 샵 주소는 뭐다. 요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보하면 아이나비에서도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란입니다. 아틀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자체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이에요. 차량 자체에. 그 내장형 내비라고 보시면 돼요. 아틀란은 모바일 제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제보를 지원하지 않고 컴퓨터,
컴퓨터를 켜시고 네이버에서 아틀란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아틀란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회원가입 안 하면 제보도 안 받아줍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이제 제보를 합니다. 우리 샵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법인 회원이 아니니까 우리는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동의사항들을 물어보는데 개인정보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오늘도 그 통신사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아침부터 통신사 앞에 이렇게 줄이 한 3, 40명이 이렇게 섰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개인정보 취급 위탁 동의는 선택이에요. 어딘가 가입하실 때 불필요하다면 이 선택 항목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빼고 이 부분은 빼고 가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등록하고 나서 아틀란에 다시 한번 접속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 부분은 해제하고 가입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인증,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하더라도 뭐 휴대폰 번호든 아니면 이메일이든 인증하는 뭐 이렇게 띠링 하면은 문자 오잖아요. 인증 번호. 그 부분 인증 요청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이제 회원 가입, 내가 쓸 아이디 아니면 비밀번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필수 항목 말고 여기 밑에 이제 박스. 원장님들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요 박스 부분에 요 체크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제를 안 하면 자꾸 스팸이 쌓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금 해제를 하고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틀란 회원이 되신 것을 이제 환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이 아틀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마다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고유한 넘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인증할 거냐, 아니면 다음에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따로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 주소만 등록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인증하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방금 입력하신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셔서 로그인 하시고 상단 오른쪽에 지도 수정 요청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제보 유형欄에 이제 뭐 도로 오류, 뭐 명칭 오류, 뭐 이런 부분들 쭈루루룩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기타 선택하시면 돼요. 기타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 샵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이 사업자가 있다. 우리 샵이 있고 내비게이션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 등록을 해달라. 라는 내용들을 쭈루룩 넣으시고 첨부 파일 있는 부분에 우리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인증돼야 되는 파일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등록하시면 아틀란에서도 우리 매장이 검색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의 제보에서 확인을 해보면 나중에 우리 샵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나라 이제 대표 다섯 가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거의 네이버랑 카카오까지만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우리 매장을 찾아올 수 있게. 제가 고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드려요. 저희는 여기 오셔서 편안함, 휴식, 그리고 뭔가 일상에서 지쳤던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자체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조금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편안하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라고 말씀드려요. 고객한테 우리 샵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게. 이게 뭐냐? 정보를 다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샵이 어디에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는지 지금 쉬는 시간인지 여기는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휴무일인지 이번 연휴에는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고객이 어딘가에 가서 찾았는데 없어. 그럼 또 찾아야 돼. 네이버에서도 찾아보고 카카오에서도 찾아보고 안 되면 매장에다가 연락도 해보고 카카오 채널이든 아니면 네이버 톡톡이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문자 연락이 안 돼. 그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경험을 한 부분인데요. 이 정보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매장이 지하철역에서 조금 이렇게 걸어 들어와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뭐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오거나 하여간 지하철역에서 조금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되는 그 거리에 있는데 이 내용들,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규 고객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5명은 마중을 나갔어야 됐어요. 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모시러 갔어요. 그걸 계속 하다가, 아, 진짜 우리 샵 위치가 이상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찾지? 거기 뭐가 보이세요? 전화로 설명해줘도 몰라요. 어디론가 막 이상한 데로 가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저희 매장에 오는 길을 이 네이버 로드뷰 있죠? 로드뷰 사진을 다 하나씩 캡처를 해가지고 화살표를 그렸어요.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길 안내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거 보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여기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로 확 줄었어요. 전화 문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는 중간에 뛰쳐나가지 않아도 돼요. 일하는 중간에 저거 전화가 오네 이래서 뛰쳐나가지 않아도 돼요. 고객들이 알아서 오니까. 내비게이션이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핸드폰 보고 알아서 찾아와요. 주차장 안내 따로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주차장이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원장님, 제가 이 근처에 왔는데 주차장 입구를 못 찾겠어요. 저 샵 근처인데 주차장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 문의 받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그냥 다 등록을 해 놓으세요. 정보를 주세요. 고객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원장님들이 한 분 한 분 고객을 응대하는 그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시스템을 바꾸시는 거예요. 장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창업을 했으니까 고객이 잘 못 찾아와. 내가 지하철 바로 앞에 있었으면 고객들이 나를 탁 찾아오고 장사가 더 잘 됐을 텐데, 이 고민을 할 시간에 고객이 지하철역에서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샵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사진으로 찍든 아니면 로드뷰를 찍든 화살표를 그어서 여기로 오세요라고 알려주세요. 내비게이션을 전부 다 등록하셔서 우리 샵 주차장은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라고 알려주세요. 오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오셨을 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티켓팅하기도 훨씬 좋고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솔루션을 경청해 주실 수 있겠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매출로 이어지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오늘 어려운 거 없었죠? 오늘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카카오에서 튕기신 분, 카카오에서 튕기신 그 동일한 사례를 겪으신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꼭 창업하시자마자 바로
바로 등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추천을 드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만 되어 있었다면 나머지 내비게이션들도 내일 당장 등록을 해 보세요. 어디에서 고객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원장님들 이번 주에도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기를 응원드리고, 안 되지 않아요. 요즘에 안 된다, 안 된다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실 텐데, 되는 데는 또 다 돼요. 되는 데는 언제나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잘 되는 데가 하는 거를 따라하세요. 우리 샵은 틀려. 우리 샵은 거기랑은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네. 그럼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냥 따라하세요. 쉽잖아요.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때까지 에마공이 함께합니다. 오늘 짧은 강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뵐게요. 편한 밤 되세요.